은근히 많은 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건 대다수가 몰라. 헤어지는 순간 혹은 헤어지고 나서도 여자가 이런 태도를 조금만 보여주면 왜 이제서야 후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그렇게 데미지가 와요.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트러블로 한 달간 띄엄띄엄 연락하며 시간을 갖다 오늘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연인으로서의 우리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래도 계속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 어떻게든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죠. 참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고 애타는 구간일 것 같아요. 나와 계속 만나던 사람이 헤어지는 순간에도 너랑은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 계속 연락하고 싶다. 이런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면서 이별하게 되는 상황. 참 거지 발사기 같은 그런 상황이죠. 헤어지면 헤어진 거고 끝이면 끝인 거지 뭐 관계는 헤어졌는데 계속 알고 지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고 아직 마음이 큰 쪽에서는 이조차 엄청난 희망이고 동화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사연자님을 포함한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정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혹은 그 사람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면 절대 헤어진 이후에라도 좋은 관계로 지내자라는 제안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칫했다가는 섣불리 좀 육체적인 관계만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남자 입장에서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재회를 하건 복수를 하건 일단 그 사람도 어느 정도 후회라는 감정을 느껴야지 그러한 자극을 받아야지 좀 움직이지 않겠어요? 남자가 이별하는 순간 그때 조금씩 후회를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하나 소개할게요. 사실 이건 뭐 그다지 스킬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이제 볼 일 없다. 내가 먼저 선수 쳐서 강하게 쐐기를 박아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도 움찔하면서 뒤늦게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남자가 먼저 이별을 말하고 그 이별 직전에 여자분들은 대다수가 저자세를 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절절 맨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엄청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든지 막간을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도 저자세입니다. 상대로 인해서 지금 내 감정이 엄청 영향받고 엄청 요동치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태껏 이런 저자세로 비롯한 행동들이 그 남자에게 나에 대한 매력을 깎아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결국 이런 이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남자 입장에서도 내가 먼저 이별을 말할지언정 내가 무의식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나를 잡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막 신경질을 낼 것이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것이고 아니면 당장 이 상황을 못 믿겠다며 인정하지 않으려 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너무 초연하게 딱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패턴이 한번 깨지면서 여러분에 대한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백기만 적당히 잘 갖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잘 사는 척 내 프로필만 잘 세팅해 놓으면 보통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그 남자 여러분들 막 푸사 확인하다 서서히 후회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헤어진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방법이자 재회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간만에 되게 전문가 느낌으로 가네요. 근데 물론 제가 이런 걸 시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그랬다 이 사람이 진짜에 등 돌려버리면 어떡하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이 남자가 다른 여자 생기면 어떡해요 하는 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그 남자가 등을 돌리면 어떡하냐고요. 이별을 끄집어낸 순간 이미 등 돌린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별한 마당에 아직 두 사람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크게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아주 악질적인 요소가 될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는 고민. 이것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게 전 오히려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이제 그 남자가 빨리 다른 여자를 만나기를 바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보통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 남자가 나를 떠나고 나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그냥 나 같은 건 영원히 있고 잘 살까봐 그게 두렵다. 제가 이거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진짜 1% 미만이에요. 저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연애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졌다면 다시 여러분과 비슷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갑자기 엄청 하이클래스의 퀀텀 점프한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은 지극히 떨어집니다. 갑자기 그 사이에 어마무지하게 성장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되게 딱 단절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남자는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죠. 보통 이때 마음이 좀 급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순간을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연을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남자가 먼저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말을 하죠. 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연인으로서의 우리의 관계는 끝났지만 계속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 남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젠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보험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사연자분이 여기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칩시다. 제가 만약 이분을 상담했다면 전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나도 이제는 내 마음이 이해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이게 마지막 연락이 될 것 같다. 잘 지내. 카톡이랑 연락처는 다 지울게.
미친, 남자 입장에서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졌네요. 다시 이 냉혹한 연애 시장에 혼자 던져진 겁니다. 보통 우리가 헤어지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에서는 아예 타고나기를 금사빠로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전에 있었던 연애에 내 마음 30을 두고 조금씩 아파하다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마음 70을 주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줬던 마음 30을 점점 이 사람한테 옮겨와서 여기가 이제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케이스는 30과 70으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50을 두고 이제 다른 데 50을 두고 여기서 조금씩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서서 잊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언젠간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100이 될 때까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친 멘트대로 사연자님이 아예 단절을 해버리면 50대 50으로 두고 서서 잊어가려고 했던 이 남자는 갑자기 50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심적 근육은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빨리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성급하게 만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당장에 한 3개월은 편하고 좋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주는 설렘에 막 취해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성급함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전 사람보단 더 못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전 사람에 대한 생각은 언제 가장 많이 난다고요? 새로운 사람과 비교하면서 많이 나요. 이별하는 상황에 강하게 단절을 함으로써 저자세로 인해 떨어졌던 여러분의 매력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은 그 데미지를 입어 성급하게 누군가를 고르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은 일거양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의외로 그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구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헤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뭔가 미련을 두지 말고 그대로 차갑고 냉정하면서도 덤덤하게 아예 딱 손절을 치는 듯한 뉘앙스로 대하면 그 남자 입장에서도 뭔가 여긴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겠구나라는 간만에 있어 보이는 말 한번 합시다. 일명 마감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그 남자가 뭔가 탁 무게 잡고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할 거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든 혹은 정말 잘해보고 싶든 뭐가 되고 싶건 간에 그 제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닥쳐라 이 새끼야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라는 듯한 태도로 나가야 더 후회할 구간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러니 사연자님 이런 시답지 않은 멘트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행운이네요. 이 원리와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를 저지를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야 이제 영상 소재가 떨어지니까 진짜 제가 상담사 시절에만 쓰던 거의 영업비밀 같은 이야기를 다 퍼드리고 있네요. 뭐 곧 상담을 다시 시작하긴 할 거지만 조금만 홍보를 하면 조만간 제가 블로그를 오픈할 예정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실제 상담 때 쓰던 스킬들 일부분을 풀어놓은 블로그인데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블로그거든요. 근데 그곳에선 제가 여태 영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방법을 다 공개할 예정이에요. 꽤 많은 글들이 쌓여 있었는데 자질구레하고 심심한 글들은 다 지우고 정말 양질의 정보들만 옮겨놨습니다. 저한테 개인 상담해달라는 DM이나 이메일, 댓글 하루에도 정말 많이 보긴 하는데 아마 그 블로그 들어가서 글 읽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장담컨대 저한테 상담받을 필요 없을 거예요. 원피스의 골디로저가 이런 말을 했던가요? 내 모든 걸 그곳에 두고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만간 상담소 오픈하면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만 나눠드릴 수 있다면 구독자님들에게 보답하며 사는 것도 크리에이터에겐 꽤 영광스러운 삶이죠. 뭐 저는 조회수 나쁘지 않으니까 이걸로 먹고 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